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은행 위기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건데요. 간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소식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이슈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장중 내내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다시 좀 분위기를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에 대해서 다시 이제 패닉 상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리스크가 다시 등장하는 모습인데, 뭐 사실 예견하고 있었던 모습이긴 한데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장 시작하면서 이제 영향을 줬던 부분이고,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3월 달에 104였는데 4월 달에 사실 이게 106 정도로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1.3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1년짜리 이제 기대치가 발표가 됐는데 3월 달에 6.3%에서 이게 좀 더 뚝뚝 떨어져줘야 되는데 4월 달에 6.2%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0.1%포인트밖에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스실러 내셔널 홈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2월 달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는 어떤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경기가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했고요. 이제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보면은 이제 3.4%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뭐 단기 2년물도 지금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얘기는 또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주택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채권 수익률 하락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좀 증가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4주 만에 이제 좀 이렇게 가격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생겼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스 프라이스가 이제 집계가 되는데, 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4달러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원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밤에는 4달러는 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피크는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 3달러 64센트 정도 갤런당 이렇게 프라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수요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존, 메타, 그리고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대형주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메타하고 보잉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보잉이 이제 손실 상태이긴 한데 좀 개선된 그런 실적을 보일 거고, 그리고 힐튼 호텔 지금 여행객 증가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장마감 후에 이제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순이익이 한 주당 70센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인 나우 서비스가 또 발표를 하고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쪽이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이베이도 지금 실적이 조금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가 되는 메타와 보잉 등 꼭 확인해 주시고요.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우선 펩시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가이던스를 이제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제가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수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초반에 시가에 올랐다가 바로 하락 반전에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삼성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30억 달러 규모로 설치를 하겠다. 이제 좋은 소식, 이제 수익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상향 조정했는데, 근데 이제 애플의 이제 보면 카플레이 서비스 그리고 쉐보레 볼트 전기차가 이제 퇴출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9% 감소하는 모습 보였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걷고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도 EPS는 그래도 좀 오르는 모습 보였어요. 하지만 6,000명 추가 감원하면서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U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상치보다 1센트 상회하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27.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여, 한 1,000억 달러 정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6%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10%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뭔가 그 시장에서 좀 불안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당 수익 같은 경우에도 한 30센트 이상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버라이존이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센트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 보였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가입자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강보합 수준이고, 그나마 이제 7%대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좀 어필이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주가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7%나 증가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529억 달러, 그리고 주당 EPS가 2달러 45센트, 그리고 클라우드 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한 2억 달러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고, 개인 컴퓨터 쪽이 안 좋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10억 달러 넘게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시간을 해서 4%대 뛰어 올랐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7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하고 유튜브 쪽에서 광고 부분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모습이었고, 매출이나 EPS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장중에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인 종목들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모두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각 종목별 실적 발표 결과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소비재, 에너지 모두 1에서 2%가량 하락했고요. 그나마 필수 소비재 쪽이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시장을 끌어내린 주범이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5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주들이 대부분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줬고요.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2%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으로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도 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장마감 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으로 2에서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AMD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 확인해 볼까요? 네, AMD가 최근에 주가가 좀 반도체 부문하고 엮이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최저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낙관론이 좀 불거져 나오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반도체가 사실 안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자장비뿐만 아니라 비행기, 무기, 금융 시스템, 농업에도 이제 반도체가 쓰이죠. 6차 산업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막 사용이 되는데 디지털화가 이제 증가하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VR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뭐 굉장한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전이 되면서 고급 기술에 따른 고급 제품, 고가의 사양을 가진 고급 제품들이 또 더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MD 얘기하면서 이제 가장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이 게임의 지금 칩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콘솔 프로세스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83%에 이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매출이 지금 PC 시장 되게 우려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1% 정도 증가하는 그런 2022년도 전체 그 실적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AMD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쪽 그리고 인공지능 지원하는 그런 어떤 고가의 제품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의 어떤 다양한 칩 사용되는 그런 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품군을 확장시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공급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게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2일 날 1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적이 반도체 부분 전체 시황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다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56센트 주당 수익 예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그 회복되는 속도가 지난해만큼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4월 들어서 반도체 쪽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매도 의견도 나오고 있고 매수 의견도 절반 이상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동반해서 AMD 매출도 기대치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 회사 이제 우리가 1월달, 2월달 해가지고 꾸준히 보고 있어요. 1월달에 보시면은 제가 차트에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매물대에 대한 부담 얘기를 했고 이제 거래량 부족하다 얘기를 했고 조금 갭 메우면서 조금 떨어질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방송에서는 불안감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AI 관련해 가지고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상승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했다가 34%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이제 200일 이평선에 접근 중인데 지금 보면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달러 추세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일 이평선이 아래쪽에 한 78달러 선에 있는데 이 부분이 선전매를 잡으면은 짧게 잡으면 적당하실 것 같고 왜 짧게 잡냐면은 지금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게 내놨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 업황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실적이 안 좋게 지금 한 5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라는 우려가 좀 더 커지게 되면은 밑에 있는 갭을 완전히 메워버리는 65달러 선까지도 후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절매 짧게 잡고 65달러 구간에 재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는 매수를 하게 되면 102달러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도 충분히 안정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 해가지고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AMD 꼽아주셨습니다. 5월 2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선도적인 칩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반도체 업황을 고려하면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